앞에 얘는 미리 보기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여기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놓고 끄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3D Max 인터페이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먼저 여기가 풀다운 메뉴입니다. 맨 위에 풀다운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명령어는 풀다운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 툴 메뉴라고 하죠. 툴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긴 판넬이라고 합니다. 패널이라고 하죠. 패널 또는 판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판넬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판넬의 명칭, 판넬의 구조,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여기 더하기 판넬을 누르시면 얘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트 판넬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크리에이트 판넬을 눌러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카메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내가 조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조명을 누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내가 뭔가 바람도 만들고 싶고 중력도 만들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레이비티 중력이 있죠. 이런 중력이라든지 그 옆에 보면 윈드라고 보이시죠? 바람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 말 그대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 내가 뭔가를 그려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크리에이트 판넬을 눌러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든 걸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할 때는 모디파이 판넬입니다. 얘가 모디파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면 티팟이 보이시나요? 크리에이트 판넬에 보시면 여기 티팟이 있을 겁니다. 주전자요. 항상 뷰포트의 탑에서 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항상 드래그 주전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보시면은요, 지금은 선택이 풀어진 상태고 눌러 놓으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이콘,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요 아이콘이 선택 아이콘입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 그럼 선택 풀어집니다. 여기 클릭, 그럼 선택돼요. 선택된 객체는 이렇게 하얀색과 피봇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모디파이 판넬이요. 그러면 여기 주전자에 대한 항목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반지름, 자, 여기 반지름 크기죠. 세그먼트, 바디를 만들 건지 말 건지, 핸들 만들 건지 말 건지, 숲, 립, 어떤가요? 다 수정되는 거 맞습니까? 한 번씩 눌러보세요. 괜찮아요. 자, 한번 눌러보시죠. 근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정사항이 여기 모디피어 리스트라고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이렇게요. 엄청 많아요.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모디피어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나와요. 여기에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우는 건 간단해요. 델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익히 이건 우리 써왔던 내용들이죠. 선택하고 델키 누르고. 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해보세요. 최대한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자, 크리에이트 판넬.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라고 나오죠.
표준 도형이란 뜻입니다. 여기 누르면 이만큼 만들 수 있어요. 이만큼 만들 수 있어요. 맥스의 장점은 명령어가 많다고, 단점은 다 못 쓴다예요. 이거 다 쓰면 좋겠는데 다 못 써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면 돼요.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쓰는 명령어인가라고. 자, 그 중에 표준도형이요. 지금 표준도형입니다. 실린더 원기둥입니다. 탑뷰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드래그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드래그 여기 딱 누르면 실린더의 원점이 찍혀요.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입니다. 여기까지 드래그예요. 떼면 그 다음부터 높이입니다. 지금 높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드래그 시작해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끝냅니다. 딱 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높이가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얘를 수정할 거예요. 수정할 거니까 어디로 가요? 네, 모디파이 파넬로 갑니다. 그럼 실린더가 선택되어 있죠? 그럼 실린더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반지름, 높이, 세그먼트, 하이트 세그먼트, 높이로 나누는 중간 단계들. 이거 스케치업에서도 있었어요. 원의 세그먼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이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맥스는 높이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도 만들어 주어요. 보시면은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캡 세그먼트를 누르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 높이 세그먼트도 조절이 돼요. 사이드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내가 숫자를 넣으면 돼요. 숫자를 쓰면 되는데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 있죠. 얘가 스피너라고 해요. 클릭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이거 클릭하지 않아요. 이 스피너를 놓고 드래그 합니다. 위아래로. 그럼 숫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클릭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이 스피너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휠 돌리세요. 줌인, 줌아웃, 휠 드래그 하세요. 펜 많이 써왔죠? 자, 뷰포트도 보시면 지금 탑뷰만 선택되어 있잖아요. 클릭하면 뷰포트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클릭하면 뷰포트가 넘나듭니다. 원하는 뷰포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은 30, 높이는 200, 세그먼트는 10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냥 숫자 딱 떨어지게 30, 200, 10, 세그먼트 20. 그냥 깔끔하게. 얘에다가 수정을 한번 해보죠. 모디피어 리스트를 누르시면은요,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밴드. 여기 있네요. 밴드. 구부리기. 밴드를 눌렀습니다. 여기 밴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밴드는요, 여기 앵글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기가 돼요.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적당히 구부려 보시죠. 맥스의 끝은 모델링이 아닙니다. 맥스의 끝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렇게요. 화면 하단에 보면
여기 오토키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줍니다. 오토키를 누르면 여기 빨간색 줄로 바뀌죠. 얘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이 타임라인입니다.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타임라인입니다.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타임 트랙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 방식이 있습니다. 타임 트랙 방식이 있고 키프레임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키프레임 방식을 써요. 요즘 다 키프레임 방식인데, 스케치업이 타임 트랙 방식이에요. 시간을 주고 위치를 주고, 똑같아요. 키프레임 방식도 똑같아요. 위치 값을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위치 값을 주고, 키 값이라고 우린 불러요. 키 값이 위치 값입니다. 키가 위치란 뜻이고 프레임은 시간입니다. 똑같아요. 시간 주고 위치 값 주면 중간 단계는 누가 계산하냐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줘요. 바로 이 키프레임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게 저 오토키입니다. 또 하나, 우리 프레임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타임 트랙은요, 시간으로 갑니다.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따집니다. 그에 비해서 프레임은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들 그 영화 필름 보신 적 있나요? 간혹 TV에 보면 CG나 뭐 이런 걸로 나와요. 사진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죠? 그 사진 한 장이 프레임입니다. 사진 하나가 프레임이에요. 사람의 눈은요, 1초에 30장의 사진이 쭉 지나가면 움직이는 영상으로 느껴집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입니다. 1초에 30프레임, 즉 30장의 사진을 지나가게 하면 살아있는 영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래서 영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1초에 30장의 필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 형광등 있죠?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형광등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120프레임짜리예요. 1초에 120번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사람은 못 느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30프레임이 지나가면, 1초에 30장이 지나가면 못 느껴요. 근데 120프레임이면 4배잖아요. 4배나 더 빨리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옛날 형광등은요, 60프레임이었습니다. 어둡기도 어둡지만은, 눈에 피로감이 있었어요. 60프레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120프레임이에요. 눈에 피로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 또 LED가 나왔네요. 아주 눈에 좋죠. 그 TV나 아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반은 어둡고 반은 밝고. 이게 주사선이 안 맞아서 그래요. 촬영하는 카메라에 주사선이 있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고, 얘에 대한 프레임이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반씩 보여요. 반은 밝고 반은 어둡고. 근데 옛날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촬영하면 요만한 띠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배불뚝이 그 모니터는요, 60프레임짜리였어요. 내가 촬영하는 게 60프레임이고 얘도 60프레임이면 그냥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프레임이 보였던 거예요. 깜빡거리는 그 플리커가 보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 나온 김에 계속 더. 그래서 1초는 3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1초는 30프레임이에요. 8방식이 있고요. NTSC 방식이 있고요. 스펠링은 몰라요. 근데 얘는 유럽 방식입니다. 얘는 미국 방식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얘는요 29.97프레임입니다 1초에 29.97프레임이 지나가요.
1초에 얘가 몇 프레임이었더라? 1초에 25프레임입니다. 근데 영화 있죠. 영화는요 1초에 24프레임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있죠. 특히 재팬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데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은요 1초에 12프레임인가 18프레임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프레임이 굉장히 낮죠. 프레임이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화 필름을 그만큼 조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높다는 얘기는 필름을 많이 쓴다는 얘기고, 보면 NTSC 방식은 거진 1초에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초에 30장의 필름을 써야만 돼요. 근데 8방식은요 25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영화는 24프레임입니다. 그만큼 많이 써요. 필름을 많이 씁니다. 애니메이션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린 건 다 손으로 그린 거잖아요. 몇 장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1초를 하려면 18장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도 작업이 되는 거죠. 사람 집약적인 이제 노동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대단한 게 18프레임인데 꼭 몇 프레임처럼 나와요? 24프레임처럼 나온단 말이죠. 경제적이면서 그 작품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여기 지금 100프레임을 띄워 놓은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거 100프레임이에요. 100프레임. 100프레임이면 약 3초, 90프레임이 3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CG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토이스토리를 제외하고 그렇게 오래 나오는 거 보셨나요? 특히 CF에서 광고에서요 1초 나오면 많이 나올걸요. 한 30프레임 또는 뭐 한 2초 3초면 많이 나올 거예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영화 많이 쓰긴 하지만은 영화에서 3초 4초 이 정도 굉장히 긴 겁니다. 자, 이 위에 이제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쭉 움직여 볼까요? 이거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00프레임이라는 시간에다가 얘를 바꿀 겁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애니메이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가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맥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있을까요? 중간에 이만큼 와서 얘를 로테이션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얘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방향만 바꾼 거예요.
각도와 방향을 바꿨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시간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시간 주고 값 바꾸고, 시간 주고 값 바꾸고, 시간 주고 값 바꾸고. 그러면 나머지는 중간 단계는 얘가 알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 중간 값은 맥스가 계산합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요. 실린더 위에 밴드가 쌓여 있네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디파이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모디파이 스택 구조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스택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이게 이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근데 이렇게 비커처럼 생겨서 이렇게 위로 넣는 거예요. 그럼 먼저 넣은 게 밑으로 쌓이겠죠. 나중 넣은 게 위에 쌓이겠죠.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먼저 들어간 게 나중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메모리 구조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얘는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가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밴드도 있지만 여러 가지들 쭉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택이기 때문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지우게 되면 나중에 만든 게 먼저 지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디파이 스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얘는 스펠링이 되게 어려워요. 안 나오네. 툴팁이. 하이어라키 또는 히어라키 그 두 가지로 있습니다. 어떤 말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계층 구조란 뜻입니다. 계층 구조요. 로봇 팔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을 할 때 계층을 맺습니다. 위에 있는 계급, 아래에 있는 계급. 얘는 이제 혼자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위에 있는 계급이 가면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놀이동산에 갔어요. 그 애들이 막 신나서 막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러죠. 야,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뛰어놀다가 또 부모님 가는 대로 쫓아가죠. 그런 걸 계층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생각하면 그래요. 손가락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팔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막 놀아요. 근데 얘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딸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을 하게 돼요. 이런 걸 하이어라키 또는 히어라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이런 IK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인버스 키네매틱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모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방금 움직였잖아요. 그 움직임에 대한 탭이 내용이 여기서 제어가 돼요.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탭. 그게 모션 탭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탭. 스케치업에서도 잠그고 그 다음에 감추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하이드 기능 있죠. 여기 프리즈 기능 보이시나요? 여긴 프리즈라고 해요. 잠그는 거 락이라고 안 하고 프리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감추고 잠그는 거, 이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이제 기타 기능들, 추가한 기능들, 이런 걸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자, 만들고 수정하고,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만들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하고 화면 제어하고,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자, 다시 크리에이트 판넬로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아니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아이콘들입니다. 여기 얘네들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아이콘들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8개 아이콘 보이시죠?
줌 명령어들입니다. 줌, 펜, 줌 익스텐트. 여기 돋보기가 하나 있는데 사각형 돋보기가 있죠. 자, 돋보기 드래그 하시면 돼요. 위아래. 줌인 줌아웃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창문 달린 돋보기 있죠. 창문이요. 4개 동시에. 줌인 줌아웃. 좌우 아니고 위아래.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드래그.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는 건 스케치업이에요. 그죠? 자, 스케치업도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씬이요. 장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장면. 자, 업데이트. 자, 두 번째 장면 추가. 세 번째 장면 추가. 이렇게 제가 장면을 3개를 추가했습니다. 카메라인가요? 네, 여기 어디 갔을까요? 뷰, 여기 있네요. 애니메이션. 애드 씬, 업데이트 씬, 딜리트 씬. 여기 세팅 값을 보시면요, 이렇게 씬 트랜지션, 장면 전환에 대해서 enable 씬 트랜지션, 장면 전환에 대해서 2초를 준다고 합니다. 프레임이 아니고 여기 세컨드라고 나오죠. 2초. 그 다음 씬 딜레이, 장면 동안 이렇게 2초 동안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1초 동안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 장면으로 2초 동안 바꾸는 겁니다. 이게 타임 트랙이에요. 자, 애니메이션 플레이. 계산 중입니다. 자, 바꾸는 거 보이시나요? 자, 1초, 2초. 자, 1초 쉬고 1초, 2초. 다시 1초 쉬고. 이해되시나요? 얘는 시간으로 가잖아요. 타임 트랙이요. 맥스는 키 프레임. 키 값은 움직임 값입니다. 트랙도 움직임 값이에요. 근데 얘는 시간으로 가잖아요. 1초, 2초 시간으로 가는 거고, 맥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 그 차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스탑 끄고.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요.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 이제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두 개 떼어놨더니 속도가 느리네요. 보이시나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돼 있는 거. 결국은 이 프레임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쪼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 위에 프레임이 나와요. 영상 편집이건 맥스건 프레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을 쪼개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수정하는 거, 이건 영상 편집.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건 맥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똑같아요. 둘 다 프레임으로 돼 있다는 그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이미지를 수정한다. 그거는 이제 영상 편집. 프레임 단위로 오브젝트를 수정한다. 맥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캡컷을 보여드렸지만 그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일 상급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자,
지워볼까요? 지우면 애니메이션도 같이 지워집니다. 아, 지우면 안 되는구나. 다시요.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봤습니다. 이번엔 줌 익스텐트. 근데 줌 익스텐트도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자, 클릭. 그럼 얘 하나만, 내가 선택한 창 하나만 클릭. 전체 창 다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줌 윈도우로 제가 키워봤습니다. 선택한 창 하나만, 전체 창.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더 만들 겁니다. 더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지금 두 개의 아이콘을 보시면은요, 하나는 청록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죠. 자,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가운데 선택을 하나 했어요. 자, 흰색을 누르면 전체고 청록색은 선택한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흰색을 누르면 줌 익스텐트 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전체예요, 전체. 그런데 청록색은요, 선택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은 전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흰색 누르면 전체고요, 청록색은 선택한 것만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셀렉트, 선택된 것만 맞춰주세요 란 뜻입니다. 청록색은. 근데 그에 비해서 흰색은 전부 다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줌 윈도우네요. 드래그. 줌 윈도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영역 지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줌 윈도우. 근데 퍼스펙티브 뷰로 들어가면 이건 달라집니다. 이건 화각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필드 오브 뷰죠. 누르고 있으면 줌 윈도우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줌 윈도우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줌 윈도우로 또 얼마든지 조절 가능해요. 필드 오브 뷰가 다른 데로 가면 줌 윈도우가 되지만 퍼스펙티브로 오면 이렇게 화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화각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쓰인 글씨 있죠. 얘를 누릅니다. 오소그래픽으로 바꿔요. 오소그래픽이 투시가 없는 뷰를 말합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퍼스펙티브로 바꿔요. 그러면 화각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줌인 줌아웃을 써야 되는데 필드 오브 뷰를 써서 그래요. 뷰포트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뷰포트에 보시면 퍼스펙티브는 P, 오소그래픽은 U, 탑은 T, 프론트 F, 레프트 L, 나머지는 바텀하고 백하고 라이트는 없습니다. 이건 없는 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T를 눌렀습니다. 그럼 탑뷰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오소그래픽 이렇게 단축키로 씁니다. 자, 한번 뷰포트를 바꿔보시죠. 선택을 하는데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입니다. 이 아이콘이 셀렉트 오브젝트예요.
선택입니다. 이때 이 아이콘 보시면 아이콘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얘는 크로싱, 얘는 윈도우. 크로싱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걸쳐진 거 선택합니다. 윈도우 포함된 것만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방법 오토캐드에서 대해서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싱, 윈도우, 크로싱, 윈도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크로싱과 윈도우 바로 왼쪽에 보시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 사각형 선택, 원형 선택, 폴리곤 선택, 그 다음에 드래그 선택, 그 다음 스프레이 선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선택이 사각형인 거 보이시나요? 자요. 원입니다. 원형 선택이요. 자, 폴리곤을 선택이요. 폴리곤으로 클릭하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드래그입니다. 두 번째부터 클릭입니다. 마지막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스프레이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 아이콘입니다. 선택하는 모양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동, 회전, 스케일. 이동, 회전, 스케일이요. 자,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드래그. 그럼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피봇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한 거의 축이요. 이걸 피봇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피봇에 보시면 이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나요? 자, 네모난 사각형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아이콘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때 드래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지금 노란색이 Y죠? Y에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여기 네모난 노란색 상자 사라지고 화살표 방향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X축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Y축 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 X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임의 방향을 내가 제한할 수 있어요. 네모난 사각형에 놓으면 자유롭게, X축에다 놓고 드래그하면 X축 방향으로, Y축에다 놓고 드래그하면 Y축 방향으로. 이거 스케치업에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기억나시죠? 바로 그 기능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맥스는 어떻게 하냐면 F5번이 X축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F5번 누르면, 자, 이렇게 X축 방향으로, F6번은 Y축 방향입니다. F7번이 Z축 방향입니다. 그 다음 F8번이 XY입니다. 근데 F8번은 더 누를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YZ 방향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요 XZ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XY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움직임 방향은 F5, 6, 7, 8번으로 제어합니다. 내가 움직일 때 F5번, F6번, 자, F8번.
자, 하나씩 해보시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복제가 되는데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세 가지입니다.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세 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여기다 실린더를 만들 겁니다. 자, 실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를 카피했습니다. 다시요. 얘가 원본이죠? 선택하고 이번엔 인스턴스. 다시요. 원본 선택하고 이번엔 레퍼런스요. 자, 이렇게요. 얘를 카피했습니다. 인스턴스 했고요. 레퍼런스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는 카피로 복사했고 하나는 인스턴스로 복사했고 하나는 레퍼런스로 복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원본을 수정할 거예요. 아까처럼 밴드를 줄 겁니다. 자, 밴드를 줬더니 다 밴드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만 안 들어갔어요. 원본에다가 밴드를 줬더니 인스턴스하고 레퍼런스는 밴드가 들어갔는데 카피는 안 들어갔습니다. 카피는 복사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남남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복제가 들어간 거예요. 얘는 카피하는 순간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하나가 더 복사가 된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인스턴스는 얘의 데이터를 얘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도 마찬가지로 얘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어떤 데이터 값을 주면 얘도 들어가요. 얘도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인스턴스에다가 다른 걸 줘보죠. 테이퍼요. 테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퍼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지거나 커지거나, 이게 테이퍼입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 줬어요. 인스턴스에다 줬습니다. 자, 원본하고 원본의 데이터를 인스턴스가 가져간다 그랬죠. 근데 인스턴스는요, 얘의 데이터를 원본한테 주기도 해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해도 인스턴스가 수정이 되고, 인스턴스가 수정이 돼도 원본이 수정됩니다. 누굴 수정하든지 간에 다 수정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인스턴스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누구한테 공유돼요? 원본한테 공유돼요. 원본한테 가 있는 데이터가 레퍼런스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도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레퍼런스요. 레퍼런스에다가 뭘 줘볼까요? 레틱을 줬습니다. 라틱이죠? 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본은 데이터를 얘한테 줘요.
근데 레퍼런스는 데이터를 안 줘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원본이 수정했어. 그럼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그걸 가져가요. 그런데 나한테 들어온, 레퍼런스한테 들어온 데이터는 원본한테 안 줍니다. 이게 인스턴스와 레퍼런스의 큰 차이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스턴스를 많이 써요. 인스턴스를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회전입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축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축이 나와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의 축을 붙잡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투시도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90도 돌리고 싶어요. 60도 돌리고 싶어요. 각도로 맞추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여기 각도 스냅입니다. 얘가 스냅이고, 얘가 각도 스냅이고, 얘가 퍼센트 스냅이고, 얘가 스피너 스냅입니다. 누르면 스냅이 돼요. 누르면 각도 스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각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각도 보이시나요? 여기 내가 회전시키고 있는 각도가 여기 보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와요. 앵글 스냅 5도, 퍼센트 스냅 10도, 이렇게 나와요. 자, 이해되시나요? 스냅은 S고요. 스냅은 S고요. 앵글 스냅은 A입니다. 스냅 S, 앵글 스냅 A. 자, 한 번씩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트랜스폼 타입 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X축 기준으로, 아니다, 절대좌표 X축 기준으로 90도 회전, 0도, Y축 기준으로 90도 회전, 0도, 이렇게 보시면 앱솔루트하고 옵셋이 있죠? 절대좌표, 상대좌표입니다. 이거 이동툴 누르면 똑같이 나와요. 절대좌표, 상대좌표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도 그냥 커지고 작아지고 하죠. 이때 3D 스케일도 있고 2D 스케일도 있고, XYZ 커지는 스케일, XY 스케일, 두 가지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XYZ 스케일, 3D 스케일,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XY 스케일. 요 내용들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이 방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또 다 지워 볼까요?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고요. 자,
자, 이렇게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볼 겁니다. 박스예요. 육면체입니다. 콘입니다. 그리고 뿌리예요. 그 다음 스피어 구슬입니다. 지오메트릭 스피어 역시 구슬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위도와 경도로 만들어진 거, 얘는 면적이 다 똑같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거.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생긴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구본이요. 근데 요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과천에 가면 서울랜드 있어요. 거기 이렇게 쭉 들어가면 큰 공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실린더, 그 다음 도너츠, 아니다, 이거 튜브네요. 토로스, 이거 도너츠. 그 다음 피라미드. 그 다음에 티팟, 주전자. 그 다음에 플랜, 평면. 얘는 텍스트, 문자네요. 자, 하나씩 다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누르시면 익스텐드 프리미티브가 나옵니다. 이건 확장 도형들이에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헤드라 같은 경우도 있어요. 헤드라 같은 경우는 옥타나 혹은 스타나 이런 식으로 값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들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면의 개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면의 모양에 따라서, 면의 형태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니까 한번 눌러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너트입니다. 매듭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챔버 박스입니다. 이 챔버 박스는요, 여기 안에 보시면 필렛 값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렛을 별도로 조절하면 이렇게 필렛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챔퍼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챔퍼 실린더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필렛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 값을 조절해 주면, 자, 여기는 이제 챔퍼가 나오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일 탱크. 네,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오일 탱크요. 자, 캡슐이요. 그 다음 스핀들, 그 다음에 L자 모양의 벽체요. 그 다음에 젠곤이네요. 그 다음 C자 모양의 벽체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눌러 보시면 돼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쭉 넘어가시면 윈도우가 있네요. 여기 도어도 있고요. 도어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자, 도어를 누르면 피벗 도어, 슬라이딩 도어, 그 다음에 바이푸드라고 있습니다. 피벗 도어. 제일 먼저 두께, 뎁스, 그 다음에 높이. 그럼 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픈이라고 보일 겁니다. 각도가 여기 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보이시나요?
자, 여기 옵션 보시면 돼요. 하이트 900. 자, 그 다음에 위드, 아니다, 하이트가 2100이네요. 그 다음에 높이가 900, 폭이 900이죠. 뎁스가 200. 그러면 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위드 40mm. 그 다음에 뎁스는 그냥 0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mm, 문에 대한 내용이죠. 레일이요, 35mm. 그러면 이렇게 레일 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바텀 레일 12mm네요. 여기도 35mm.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방문이 만들어집니다. 스케치업처럼 방문 일일이 모델링 하지 않아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AEC라고 돼 있죠. 에이스 익스텐드에 보시면 여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나무들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실제 나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실제 나무들이, 모형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리얼 3D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